아이가 친구한테 당하고 왔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먼저 끓어오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학급 단톡방에 글을 올리거나 상대 부모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 순간이 생기죠.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동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나서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순간 아이는 교실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아이를 구하러 간 행동이 오히려 아이의 사회적 자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학폭으로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피해자라도 꼬리표가 달라붙게 되는 게 요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작은 동네일수록 더 참담해요. 학교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이들이 다 아는 사이인 환경에서는 한번 붙은 꼬리표가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나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아이가 무심코 뱉는 말 중에 또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는 교실 금지어들이에요. 첫 번째, 관계를 협박의 도구로 쓰는 말투.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너 자꾸 그러면 나 너랑 안 놀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만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위협으로 들립니다. 이런 말투를 자주 쓰는 아이는 또래 집단에서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른을 끌어들이겠다는 말투. 억울한 상황에서 너 내가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한 말이지만 또래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아이랑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느낍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협박처럼 꺼내는 순간 또래 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거예요. 어른들도 늘 내 실수를 감시하고 언제든지 상사에게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의도와 상관없이 지적으로 들리는 말투.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친구가 하고 있을 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해?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지적을 당하는 느낌,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 관계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아이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의도가 좋아도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부모가 먼저 알고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요즘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히 싸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멀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더 들어봤더니 며칠 전 그 친구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고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궁금해서 한 말이었어요. 지적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달랐던 거예요. 그때 알려줬어요. 네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어.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들리느냐가 다를 수 있거든.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어도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화풀이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하고 현명한 가이드입니다.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3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었어? 라는 비난이나 그애 누구야? 가만 안 둬? 라는 과잉 반응을 멈춰주세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졌을 때 아이는 비로소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집이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밖에서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선을 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울거나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건 상대한테 내가 흔들린다는 신호가 됩니다. 집에서 연습시켜주세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감정을 빼고 낮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만해, 나 이거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 몸에 배어야 실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만 잘하는 아이는 방어는 되지만 관계를 먼저 만들어가지 못해요. 친구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친구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거절 연습과 함께 먼저 말 걸기, 관심 보여주기 같은 적극적인 행동도 같이 연습시켜주세요.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아이가 교실 안에서 진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거든요. 연습 없이는 막상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은근한 소외나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단톡방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한테 갈등이 일어난 날짜, 그 친구가 한 말과 행동을 적어두게 하세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께 면담을 신청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아이의 교실 안 위치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힘들다고 하면 당장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나서는 게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이에게 어떤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알게 해주는 것, 스스로 거절할 수 있게 연습시켜 주는 것,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키워주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들이 아이가 스스로 교실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를 대신해 싸워주는 부모보다 아이가 스스로 싸울 수 있게 옆에서 준비시켜주는 부모가 더 강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